화면이 조금만 더 컸다면, 치과 치료만 아니었다면 바로 샀을 겁니다. 순백, 깨끗함, 이런 단어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커세어 제논 34 WQHD 240C QD OLED. 이름 길죠? 모델명이 길어서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제품의 특징이 모두 포함된 거예요. 키워드 남발.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커세어의 게이밍 모니터 시리즈 제논, 화면 크기 34형, WQHD 해상도, 최대 240Hz의 주사율을 지닌 QD OLED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입니다. 21:9. 그럼 C는 왜 붙었나? 커브드의 C는 아닐 겁니다. USB Type-C 포트가 2개나 있어요. 국내에는 지난 9월 출시됐고요. 제품 가격은 약 180만 원입니다. 179만 원인가 그래요. 기존 커세어 PC 케이스를 떠올리게 만드는 새하얗고 튼튼한 외형, 그만큼 두껍고 강해 보이는 스탠드. 이 스탠드는 높이 조절, 틸트, 스윕을 전부 지원하고요. RGB LED는 그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좋아하는데 RGB LED.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낭만이 없어요. 왜? 제품 빌드 퀄리티는 상당히 좋습니다. 도장 품질이 정말 좋아요. 깔끔하죠. 그리고 영상 촬영 때는 제가 편의상 쓰던 케이블들을 연결해서 좀 통일감이 떨어지는데요. 기본 제공되는 케이블들도 전부 하얀색입니다. 책상 위를 전부 백, 화이트로 꾸미고 싶어하는 사용자분들이라면 좀 혹할 수 있는 제품인 거죠. 물론 전면 베젤은 검정색인데 후면이 올백이잖아요. 일반적인 가정 환경에서는 근데 보통 그 모니터를 벽면에다 붙이기 때문에 이 후면을 볼 일이 거의 없긴 한데 그저 깔끔한 외형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응하는 입력 포트들도 많아요. HDMI 2.1 2개, DP 하나, 그리고 보다시피 USB 허브도 넉넉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 USB Type-C. 최근 이 QD OLED 패널을 달고 나오는 제품들이 그 Type-C 포트를 하나씩 좀 달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은 몇 개라고요? 2개. 노트북 그리고 서브 모니터를 간편하게 연결하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에게 반가운 점입니다. 내장 스피커는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 모니터 내장 스피커는 없는 게 나아요. 가격만 올라가죠. 제품 제어부는 하단에 숨겨져 있고요. 사각형 조그 다이얼을 포함해서 3개의 버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죠. 근접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모니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손을 가져다 대면 제품이 켜집니다. 사용 중에는 작게 버튼들의 위치를 시각화해 주죠. 덕분에 매번 손으로 꼼지락대면서 버튼을 찾아야 할 번거로움이 줄었습니다. 순백의 모니터, 풍성한 입력 포트, 편리한 근접 센서. 최근 출시되고 있는 울트라 와이드 제품들과 비교하면 이 세 가지도 무시할 수 없는 매력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쓰면서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 34형 3440에 1440 해상도, 최대 240Hz의 주사율을 지원하고 G싱크, AMD 프리싱크를 모두 대응합니다. G싱크 호환이에요. 제품 내 쿨링 팬은 없습니다. C피트 컬러 지원하고 DCI P3 약 99%를 커버합니다. 배사 디스플레이 HDR 트루블랙 400 인증, 그리고 HDR 최대 피크 밝기는 약 1000니트입니다. 150만 대 1의 명암비를 갖고 있고요. 공률은 1800R, 1800입니다. 공식 사양만 봤을 때는 전혀 이제 깔 게 없죠. 게임하는 데 있어서는 훌륭한 사양입니다.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는 커브드를 쓰는 게 좋아요. 가로로 넓잖아요. 그래서 평평하면은 시선 처리가 어려워요. 화면이 크면 클수록. 정중앙에서 이 모니터를 봤을 때 화면 왜곡도 훨씬 덜하고 또 빛의 퍼짐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눈부심 방지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일반적인 모니터들과 비교하면 글로시해요. 광택이 있다는 거죠. 디스플레이 화면이 매트하면 반사광이 적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근데 그만큼 빛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미지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글로시한 패널들은 뭔가 모니터 화면을 한 번 더 눌러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좀 압축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그 선명도, 이 대비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모니터는 아니지만 애플 맥북, 델 XPS, LG 그램 등등이 이런 글레어 패널이 적용된 이유,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빛과의 이제 싸움인 거지. 커브드는 여기서 또 이점이 있죠. 빛 반사율을 또 한 번 낮춰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봅니다. 휘어져 있으니까. 게임을 즐길 때도 그렇고 영화 감상에도 그렇고 몰입감을 배가시키는데 좀 이점이 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 거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얼마야? 진짜 이제 저도 모니터 한번 살 때 됐는데 일부 기다리고 있었거든. 디스플레이에서 훌륭한 사양, 그건 곧 훌륭한 화면 품질로 이어집니다.
QD OLED. 이전부터 제가 보여드렸던 OLED TV와 비슷합니다. 완전 동일한 제품은 아니지만 같은 종인 거죠. OLED의 강점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LCD, LED 대비 훨씬 진한 블랙 표현, 빠른 응답 속도, 높은 명암비, 넓은 시야각 등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QD, 퀀텀 닷이 붙었어요. LG OLED TV는 화이트, WOLED고요. QD OLED는 청색 발광 소자와 양자점을 활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거예요. 야, WOLED, QD OLED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그죠? 전 다 갖고 있으니까, 다 써봤으니까. QD OLED를 다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훨씬 비비드해요. 정확함과 생생함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이 화면을 봤을 때는 충분히 군침을 흐를 만한 그런 아주 예쁜 화면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주사율도 240Hz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죠. 저는 딱 처음 봤을 때 입이 벌어졌어요. 제가 OLED TV를 처음 마주했을 때 진짜 입이 탁 벌어졌거든요. 4K 해상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좀 아쉬워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그게 크게 아쉽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34형이기 때문에. 38형이면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4형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모니터 해상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또 고사양 컴퓨터를 요구하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또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처음 쓰는 그런 분들에게는 또 입문용으로 좀 나쁘지 않은 제품일 것 같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죠. 그리고 HDMI 2.1을 넣어줌으로써 또 콘솔 게임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점이 생겼죠. 하지만 콘솔 게임이 주가 되기에는 조금 과한 저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게임기들은 21대9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아요. 여기 양쪽에 렛터박스가 생기죠. 위아래가 아니라. 만약에 콘솔이 메인이라면 저라면 차라리 4K 해상도의 16대9, 32형 그 정도의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할 것 같아요. 화면 품질은 제 예상대로 굉장히 좋았어요. SDR 소스에서 살짝 마젠타, 그러니까 보라색 기운이 흘러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워낙 진하고 화려한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질감을 크게 느낄 수 없었습니다.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뭐 OLED는 아니지만 나노 IPS는 좀 따뜻한 느낌을 제공하고 있다면 QD OLED는 되게 좀 차가운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물론 이런 색 부분은 SDR 소스에서는 충분히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단 HDR에서는 바꿀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뭐 감마 값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바꿀 수가 없어요. SDR보다는 HDR 화면이 좀 더 정확한 색감을 갖고 있다. 저는 켜고 테스트했습니다. 개조 표현도 좋고 뭐 명암비 역시 훌륭합니다. OLED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은 하나 있었어요. 블랙. LCD나 LED 모니터에 비하면 매우 우수한 블랙 레벨을 갖고 있는 것은 맞아요. 훨씬 낫죠. 근데 제가 작업했던 OLED TV들과 비교를 하면은 완전한 검정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약간 뿌옇게 뿡 뜨는 거. 그 이유를 제가 좀 살짝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전에 빛 반사 코팅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코팅 때문에 이런 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해낼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이거 켜자마자 와 하고 넘어가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실사용에는 전혀 이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어떤 궁극의 그 블랙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것 뿐이지. 영상이니까 이렇게 나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와 좋다 이러고 그냥 써.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은 HDR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윈도우 HDR은 굉장히 전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TV와 콘솔에 물렸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여전히 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윈도우 HDR을 활성화했을 때 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까? 정확히 말하면 밝기가 궁금했던 거예요. HDR이 두 가지 모드가 있더라고요. HDR, HDR 피크. 다 따지고 들어가면 말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짧게 요약할게요. 일단 전체적인 컬러 표현, 정확도를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DR보다 HDR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전체 밝기도 HDR이 더 밝죠. 전체 화이트 스크린에서 SDR이 약 256니트, 작은 화이트 박스에서 약 440니트가 나옵니다. HDR은 동일한 조건에서 약 260니트에 피크 밝기는 약 460니트로 SDR 때보다 조금 더 밝은 모습을 보여주죠. 같은 250니트, 400니트라고 해도 이전 IPS, VA 패널의 모니터들과는 체감폭이 좀 다릅니다. 측정했을 때 이게 250니트라고 해도 OLED는 체감적으로 한 100니트 정도
더 밝게 느껴져요. 그렇게 어둡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사용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SDR과 HDR, 그렇게 드라마틱한 밝기차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HDR 피크 모드가 따로 있는 거예요. 피크 모드로 설정했을 때 동일한 상황에서 최대 밝기는 약 684니트가 나옵니다. 확 밝아졌죠. 공식적으로는 약 1000니트가 나온다고 말했는데 일반적인 이미지에서는 1000니트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조건부입니다. OLED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녀석도 자동 밝기 제한 있습니다. OLED 패널을 사용하는 이 제품들은 다 갖고 있어요. 사용자가 끌 수 없는 옵션이고요. 전체 화면 중에 밝은 화면 면적에 따라서 동적으로 최대 밝기 값이 달라집니다. 밝은 이미지의 면적이 작아질수록 빛은 더 강하게 표현되고요. 반대로 면적이 커질수록 전체 광량은 낮아집니다. 방금 말한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는 1000니트라 함은 모니터 화면 전체 영역에서 정말 조그만한 빛을 표현할 때 나오는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측정 방법으로는 1000니트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그런 게 있죠. 포르자 호라이즌 5라는 게임으로 이제 설명드리면 야간 주행 시에 그 차량 뒤에 나오는 후미등 있죠. 그런 작은 크기의 이미지를 굉장히 밝게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처럼. HDR과 HDR 피크 모드의 또 다른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피크 모드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넓어요. 구름과 태양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빛의 이제 표현. 그게 훨씬 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HDR 피크 모드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아까 전체 화이트 스크린에서 SDR과 HDR이 한 250니트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크 모드에서는 154니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체감될 정도로 밝기는 낮아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가지 HDR 모드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써주는 게 좋다. 기본적인 뭐 업무, 웹서핑을 할 때는 제약이 적은 SDR 혹은 기본 HDR, 게임에서는 HDR, HDR 피크 뭐 요 정도를 쓰는 게 좋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번인을 방지하려는 노력입니다. 이게 OLED의 가장 큰 단점은 패널 수명에 있어요. 그 수명을 잡기 위한 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친구 제논도 그런 것들을 일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픽셀 리프레시라든지 오랜 시간 냅두면 자동적으로 이제 화면 밝기가 확 낮아지는 그런 모드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패널 수명을 더 연장시키기 위한 노력인 겁니다. 며칠 사용하면서 한 4일인가 5일 정도 제가 써봤는데 쓰면서 느꼈던 좀 아쉬운 점, 화면 품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막 깔만한 건덕지는 없거든요. 뭐 ABL 이런 거를 깔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소프트웨어예요. 한 번도 뭐 제조사 소프트웨어를 써본 적은 없어요. 사실. 근데 뭔가 이제 커세어 하면은 또 IQ, 지금 신제품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마는 IQ랑 좀 연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커세어 IQ랑 연결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좀 더 있어 보이잖아. 애써 찾은 단점이에요. 진짜 깔만한 건덕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비슷한 사양, 깔끔한 디자인, 결국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가격이라면 내가 더 선호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입력 포트, 순백의 디자인이 매력인 최신형 QD OLED 울트라 와이드 게이밍 모니터를 찾는다면 커세어 제논 34WQHD 240C는 당장 대안이 몇 없어 보입니다. 이전에 제가 다뤘던 커세어 제논보다도 좀 더 성숙해진 제품처럼 느껴졌어요. 꽤 이전에 제가 제논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때보다도 더 완성도가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디스플레이는 돈을 지불하는 만큼 그런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늘 좀 디스플레이를 구매할 때 너무 저렴한 제품은 좀 되도록 구매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메인 모니터로. 메인 모니터라면은 이 정도의 비용은 지불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값은 한다는 거죠. 물론 OLED TV는 제가 이제 한 3년 사용을 했지만 QD OLED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구성 부분에서 이게 어느 정도 수명을 보장할지 제가 지금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3년 보증이잖아요. 제품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의견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악플은 달지 마시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화들이 나 있어? 웃으면서 웃으면서 합시다. 웃으면서. 요즘에 댓글 너무 무서워졌어. 무슨 말을 못해. OLED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PC용으로 쓰기엔 조금 불안한 감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스펙 시트를 봤을 때 250니트? 이건 아니지.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 직접 제가 써보니까 불필요한 걱정이었고 심포도였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흠을 잡아야지 막 이 생각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안 샀는데, 써보니까 이제 사줄만은 하겠구나. 이거 이 정도면 프로모션 같은 거 하면은 진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왜냐면 나는 이제 신용카드가 있으니까.